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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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담과 복제. 자, 우리 사업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다들 이제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팔로업도 굉장히 하지만 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A 스텝 과정에서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 A 스텝을 잘 복제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경험 없이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혼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후원을 하지만 후원하는 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잘하고 그리고 또 이걸 성공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해온 과정을 복제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저희 비즈니스가 복제되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저희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복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는 거는 노동 수입인데요. 복제가 되는 순간 이거는 인세 수입, 자산 수입으로 넘어가는데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자산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세도 있고 뭐 책을 쓰거나 판을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많은 것들이 경험이 있지만 저희가 이런 복제 시스템을 잘 배워야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까?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혼자 뭔가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럼 반드시 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잘한 사람의 노하우를 저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잘한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바로 경험 있는 스폰서의 노하우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노하우는 저희 시스템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덱스터에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A스텝이라고 해서 저희 김종규 사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들어오셔서 저희가 8가지 성공의 8단계로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8가지 A스텝이요. 이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만 그 전통성과 그 첫 시작의 발음은 저희 싱킹빅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상담. 자, 상담은 상담자가 이제 어떻게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되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친한 사람이랑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경험 있는 스폰서나 상위 PT 이상의 경험 있는 성장하고 있는 리더분과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굳이 내가 PT 이상이랑 상담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 1000만 볼륨, 자, 21%를 6번 하는 걸 한국 아미에서는 정식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6번 정도의 21%를 할 정도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 성장하고 있는 PT 이상과 상담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사업의 상담의 원칙입니다. 상담의 주 목적은 시행착오의 최소화, 작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사업 효율을 확대하고 증대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OS라 하면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 나의 파트너 이 모든 게 LOS라고 하는데 이 LOS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에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LOS의 결속력은 스폰서 다운 간의 믿음과 신뢰의 강화 그리고 크로스 방지를 위해서도 이게 상당히 이 결속력의 강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감 및 긍정적인 방향성인데요. 상대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격려해야 되는데요. 상대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그거는 상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분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 그 방향성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저희가 격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경청한다는 건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고. 왜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벌써 끝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스폰서가 아니 있잖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경청하고, 그리고 무슨 끝까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제가 항상 여기에서 걸립니다. 제가 항상 여기에서 내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격려를 해야 되지, 또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또 사회자께서 웃으시는데 또 그걸 얼마나 제가 찔리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대화로 상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들은 목표를 향해서 막 계속 꼬꼬하고 있기 때문에 막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말이 강해져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스폰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자신감을 주고 파트너가 긍정적으로 방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상담이기보다 스폰서하고 다음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파트너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살아온 환경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해결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다 다른 거예요. Y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상담이라고 해서 자, 1번 뭐 2번 뭐 이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다 보면 상담이라고 구체적으로 찍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뭔가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청을 충분히 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 기간 안에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분한테 이런 꿈이 있구나. 이분한테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분이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거를 하면서 이분이 뭘 원했는지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소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한 경험하고 이런 걸 조금씩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파트너하고 이제 상담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 되기를 원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지금 다이아몬드보다 내가 하루하루 성장하는데 또 초점이 있고 그게 되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왜 다이아몬드 될 게 아닌데 왜 사업을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가 아주 상대방이 이제 파트너가 굉장히 난처한 그 표정을 짓는 거를 보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를 초 스피드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으신가 보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경험을 더 즐기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분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소통이 잘 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 사이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은 다운라인이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 자영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믿고 격려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이 자영사업이잖아요. 스폰서는 파트너를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고용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 자영사업이라는 거죠. 자신의 주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영사업가가 돼야 되거든요. 즉 내가 10억을 투자한 것처럼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그럼 30억을 투자한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에 30억 투자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내가 저렇게 하고 있나 없나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자영사업가 중에 우리 동네에만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동네 가시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침에 일찍 가게 문을 여세요. 그리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나와서 가게 문을 여세요. 진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어요. 어떤 사장님이 분명히 코로나인데 마스크 하고 가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자영사업가의 마인드가 저분이 정말 강하시구나, 이제 투철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사업에서도 보면 자영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믿고 격려한다는 게 그냥 모든 거를 다 인정해라가 아니라 그분이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는 자영사업가의 마인드가 뭔지 이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보여주고 그분이 또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말을 하는 말,
중간중간에 아 그래도 되지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보다 사장님 사업이신데 사장님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자꾸 암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이제 들어가요. 자 상담이 들어가면 스폰서가 이제 해야 되는 태도가 있고 파트너가 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폰서가 어떻게 처음에 상담할 때 하냐면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상담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에는 없는 문제를 찾아내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파트너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고 자신의 문제의 근원과 그 해결점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보면 누구나 다 못할 사업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결정만 하면 결정하신 분들이 다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 이게 그분이 조금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해결점을 찾는 데 초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면 되고요. 인간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상대가 경험이 부족한 다운이 이거죠.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지만 파트너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파트너는 아직까지 이걸 경험을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흡하다 느끼기보다는 상담 과정에서 스폰서에게 자신이 이해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으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인간 존중의 태도를 갖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스폰서로 대접을 받다 보면 스폰서로 이제 이렇게 칭호를 받다 보면 정말 스폰서에 이렇게 굴림을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스폰서로서 도와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폰서로서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뭘 할 때,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좀 이제 자기 자아가 좀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메 사업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메 사업이 내가 내 자본을 들이지 않고 내 시간과 내 학습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메리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욕만 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이제 시골에서 강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내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좀 이제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인간 존중의 태도가 있지 않고 파트너를 거의 동생처럼 말 좀 잘 이해 못하면 왜 이해 못하냐? 왜 그거를 못 알아듣냐?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트너는 눈도 떠 있고 귀도 열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냐면 이분의 이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이분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있을 때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분의 있는 자리에 가면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파트너 집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폰서라는 그 이유 하나로 파트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으면서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정말 달라졌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적으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말을 할 때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 또 어떠신 분들은 여기 막 하는데 상담하는데 계속 카톡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카톡 하면서 쳐다보면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요. 네, 네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듣는 분이 저분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진짜 말을 하다가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미인경칭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미인경칭질이 뭔지 아시죠? 자,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질문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탠다 그러면
격려까지 같이 하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듣는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걸 해결을 못 해준다 할지언정 어차피 저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경험으로 제안하거나 안내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업이 내가 움직여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도만 가짐으로써도 파트너가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스폰서의 태도에 굉장히 좋아하고 아, 스폰서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스폰서가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분은 많은 질문 빼낼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짐이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 들어주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청은 파트너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는 것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아주 큰 주요인이다. 누구나 자신의 말을 경청하면 좋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내 말 들어봐. 남편도 그래요. 여보 내 말 들어봐.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이게 말을 이게 내가 나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은 나보다 파트너 그룹이 커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파트너 말을 더 많이 경청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면 좋고요. 경청은 상대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해주는 거죠. 근데 또 경청을 또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경청을 다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계속 하시면 안 되세요. 진짜 경청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우리가 왜 코칭할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코칭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 미러링을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미러링을 한다는 거냐. 상대가 내가 상대의 미러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내가 듣고 있으면서 대받아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상담 내용은 비밀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반드시 블랙홀이 돼야 된다. 나한테 들어온 얘기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한테서 그냥 다 듣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의 이제 내적 자세입니다. 자, 내적 자세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다운이라면 지금 하는 방식이 틀리더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믿고 대하는 거죠. 상대가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아니야. 사장님은 안 해서 그렇잖아요. 사장님은 더 움직이시면 돼요. 라고 막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믿는 마음이 덜해지거든요. 내적으로는 이분은 최선을 다했어. 이분은 정말 자기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스폰서들은 정의의 논리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다는 논리로 대하는 거는 정말 안 맞는 거죠. 우리 왜 그 바르다라는 게 상당히 위치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거든요. 내 위치와 스폰서의 위치, 내 위치와 파트너의 위치에 따라서 그 바르다의 위치가 다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옳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되지만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내 잣대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폰서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해 못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로 대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게끔 말할 자신이 없다라 그러면 정말 논리로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파트너가 저렇게 얘기하면 나도 옛날에 저랬지. 맞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못 알아들어서 스폰서님 얘기하실 때 속에서 다른 생각 들었지. 그럼 파트너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때 나처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적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칭찬과 격려가 최고의 상담입니다. 자,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강요하시면 안 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몰입하려고 할 때 스스로 시스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핀을 도전하고 아니면 핀을 결정할 때 아무리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아이한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일어나는 애가 어느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아침 일찍 씻고 나가더래요. 진짜 겨우 일어나서 지각 안 할 정도로만 나가던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나 싶어서 살짝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애가 버스 정류장에서 예쁜 여자애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고 얘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하면 누구나 다 결정하면 그냥 알아서 시스템 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트너가 결정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바로 스폰서와 함께 팀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다 도전하는 분위기가 나고 팀이 다 열정적인 분위기가 난다면 그 분위기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모레 저희가 토요일 날 OSR이 있잖아요. 이 OSR이 이번에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OSR에 저희가 초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파트너가 결정하지 않던 파트너도 OSR 강의를 듣다 보면 저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열정적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있다 보면 그런 곳에서 결정을 나 3년 뒤에 결정할 거야. 이런 사람도 빨리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에 파트너를 후원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자영 사업가임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하직은 아니고 학생 아니면서 저희는 아니니까 저희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요. 동등한 사업가로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지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을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핀이 높아질수록 더욱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은 한 단계 성장할수록 우리는 많이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하라는 말이 그냥 고개를 많이 숙이라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사람이 꿈 하나를 갖고 저희가 모여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 이제 그 한국 아메이에 오신 그 경제학자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ABO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메이 하고 있는 우리 ABO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꿈꾸고 있는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꿈을 꾸지만 강력한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행복한 꿈, 그냥 배움으로써 조금 더 나아지는 꿈을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문화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뭐 가족 같은 분위기 뭐 다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정하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냥 그리고 핀 도전에 있어서는 그분이 아직 경험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계속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요. 팀워크와 겸손과의 융합이 너무 중요한데요. 초지에 대한 겸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팀워크의 한 부분이 되면 되고요. 그 자체가 저희는 있을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있을 자리에 없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요. 파트너가 누구를 후원해 안 돼. 스폰서들이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것 자체가 스폰서들이 있을 자리에 있어줌으로써 파트너들은 정말 이게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있어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말씀하는 PT 이상, 즉 이제 SP를 도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군가를 후원을 하면서 사업을 했다. 그럼 벌써 저희는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폰서는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팀워크에 함께 있는 이런 겸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짧게라기보다 길게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와 핀을 초월해서 자영사업가로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라는 말이 이제 예전에는 하고 요즘은 리더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영사업가가 사실은 이게 많이 성장을 더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주체적으로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로 계획을 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고 내가 행동, 액션을 하는 거가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는 뭐냐면 팀원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분이라고 하면 팀워크를 위해서 팀워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고요. 자영사업가는 정말 내가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 정도는 정말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를 키우는데 첫 번째 단계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1% 1000만 PB 볼륨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팀을 운영하고 소비자를 후원하고 매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해서 꾸준히 후원, 팔로우를 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게 자영사업가로서 스스로 그 안에 계획하는 게 다 있잖아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 마인드를 관리하고 자기의 외적인 거를 관리하고 이 모든 게 자영사업가거든요. 이런 자영사업가의 마인드가 누군가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억, 20억 들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히 갖게 되는 마인드가 자영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정말 20억 투자했다, 30억 투자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술적인 자세는 자, 파트너가 문제와 고민에 대해 상담자가 같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보고 같이 빠지면 이제 그날은 답이 없습니다. 그날은 진짜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날부터 파트너가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듣지만 계속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호연 사장님이 이거 진짜 잘하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진짜 잘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스폰서한테 만나면 스폰서님 물론 묻죠. 사장님 잘 되시죠? 사장님, FC 언제 가실 거예요? 계속 이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얼굴만 쳐다보면. 그러면, 제가 언제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장님, 그런데요. 가고 싶은데요. 파트너가 미팅을 안 나와요. 가고 싶은데요. 우리 남편이 나를 안 도와줘요. 막 이러면, 스폰서님 뭐라 하냐면, 그래요? 이러진 않아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 어떤 미팅에 초대하면 그분들이 잘 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혼자 또 생각해. 어떤 미팅? OSR요? 이러면 예 사장님 좋습니다. OSR에 초대하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고민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게 진짜 너무 순간적으로 굉장히 잘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확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누가 잘 바꾸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뜬금없이 관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과 상담 시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 스폰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나와 함께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가 성공에 대한 확신과 초지일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유부단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가 고민이 있는데 나도 같이 우유부단하게 그럴까 말까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의 사업 진행 방식이 시스템 안에 있다면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진행 안의 방식에서는 누구나 다 내가 요리 잘하는데 저 사람이 요리 안 한다고 계속 요리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내가 스킨케어 잘하는데 저 사람이 스킨케어 못한다고 막 왜 스킨케어 안 하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 설명을 잘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스킨케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라 그러면 그분을 틀렸다고 결론 내시면 안 되고 그렇군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그거 잘하는데 저는 이거를 잘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파트너와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제일 좋은 방법이 식사를 자주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밥 먹을 때는요. 아무 말을 안 하고 밥만 먹어도요. 진짜 마음에서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왜 결혼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3개월 만나면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지?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렇지. 남편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2달 동안
그분이 시간을 아예 다른 시간을 못 내도록 했대요. 그래서 그 2달 뒤에 그분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러시더라고. 한 20년 살고 이제 와서 내가 그때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도 24시간, 48시간 그 시간을 지켜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뒤에 만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좋아. 그러면 딱 3명을 지정했어. 그럼 3명을 지정했으면 이 3명을 월수금 가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아침에 나가면서 그 집 화장실 가고 커피를 먹더라도 그 집 커피를 먹고 밥을 먹더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이거를요 그냥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일주일에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그럼 그분이요 나를 볼 때마다 아메 얘기를 이건 팔로우업에서 해당되는 거구나. 이거 팔로우업에서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자주 보는 게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자주 보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자, 파트너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절대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성을 가지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눈앞의 실적보다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번 달에 뭘 하다 보니까 놓쳤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로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이 다이아몬드 가려고 가고 싶고 A65 또 지금 내년에 A65 너무 가고 싶잖아요. 지금 요번에는 이제 에메랄드만 되셔도 싱가포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에메랄드가 되면 원래 그게 없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 제시, 그리고 에메랄드가 되면 받는 핀 보너스, 파운더스, 요즘은 PT만 플래티늄만 돼도요. 큐를 6번만 하면, 저는 그전에 없었잖아요. 6번만 하면 연말 보너스가 있어요. 많게는 1200, 작게는 600에서 700 정도.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거 자체가 비전 제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 돈을 받아보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꽁돈 500만 원 생겨봐요. 500만 원만 생겨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진짜 이게 막 갑자기 사업이 막 더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행, 그리고 성공, 그리고 수입,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좋은 친구, 뭐 이런 모든 것에 비전에 그 사람의 꿈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항상 기준을 높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장 이번 달에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내가 15% 도전했는데 15%안 될 것 같아. 이렇다고 해갖고 사장님 그냥 다 말고 그냥 다음 달에 그냥 다시 도전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사장님 이번 달에 15% 끝까지 도전해보고 혹시 약간 부족하면 다음 달에는 최고의 18%, 최고의 21% 한번 도전해봅시다 라고 얘기해보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도전 정신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도 그렇거든요. 안 될 줄 알아. 솔직히 막 해보면 이제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요거밖에 안 됐는데, 근데 스폰서가 막 더 큰 거를 얘기해. 마음으로는 우리 스폰서 또 나한테 또 저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쪽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폰서가 나를 이렇게까지 크게 보고 있구나, 좋은 마음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그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친 사적인 말이나 사업에 연관성 없는 내용은 피해야 되고, 특히 술자리 상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남편이 처음에 사업하면서 제가 아는 동생을 후원을 했어요. 내가 이 동생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 동생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와이프의 아는 동생이니까 처제라 하잖아요. 처제 딱 4번 들어보고 아니면 하지 말고 기면 하자 막 이러는 거. 근데 얘도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4번 탁 드는 거예요. 4번 듣고 나서 그날 술 먹으러 갔잖아. 우리 막걸리 그리고 홍탕 먹었죠. 홍탕 먹고 진짜 저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택시 태워서 택시비까지 딱 주면서 처제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거야 꼭 이러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길로 다 갔어요. 안 왔어요 그분. 지금도 안 만나요. 못 만나. 술자리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술을 여행 가서 저희 삿포로 가서 술 드셔야 돼요. 삿포로 고지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삿포로 맥주 한번 마셔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자, 그리고 상담의 태도 중에 이제 이제 파트너가 또 들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파트너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혼자서 앓다가 결론 내시면 안 되세요. 그게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할까 말까, 우리 스폰서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귀찮아 그냥 이러면요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이 기회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만나다 보면
저 아메 하는데요. 이러면 그러지 않으세요? 어머, 나 20년 전에 아메 했어. 나 30년 전에 아메 했어. 이러신 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요, 또 막, 내가 막 열정적으로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내가 그때 계속 했으면, 사장님이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러면 벌써 다이아몬드 갔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요, 다시 해도 다이아몬드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을 조금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스폰서한테 콜 해가지고, 스폰서님, 잠깐 얼굴 뵙고 싶어요. 스폰서님,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스폰서님, 집에 가다가 잠깐 들릴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스폰서 솔직히 잠옷 입고 잘라 그랬다가도 옷 갈아입고 나서 딱 앉아요. 그리고 혹시 파트너가 밥 안 먹고 왔을까봐 또 물어봐요. 사장님 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사장님 라면 끓일까? 사장님 밥 해줄까? 사장님 밥 먹을래? 같이 밥 먹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요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되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나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이거를 오늘이 어쩌면 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알으려면. 안 그러면 내가 결론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손가락을 딱 눌러서 어디에다 전화해야 돼요? 스폰서님한테 카톡을 딱 보내시면 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혼동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판단이 필요할 때 반드시 상담해야 돼요. 혼동이 와요. 자, 레그를 막 펼쳤어. 근데 막 등록이 갑자기 한 자리에서 3명이 갑자기 다 한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간 혼란이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해바라기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막 또 이럴 때 그리고 아니면 형제 라인과 인간관계 아니면 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조금 혼동이 오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스템에서 어떡하지? 이럴 때는 또 스폰서한테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일이 뻥 터졌어. 근데 사장님 사실은요 그때요 이분이 이분 소개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딴 데로 갔다가 해가지고 사장님 어떡하죠? 근데 나중에 그분 알았어. 두 분이 오해 생기지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그리고 또 형제한테 형제한테 다른 얘기를 했어. 뭐 엉뚱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또 이게 소문이라는 거 아시죠? 소문은요 계속 이렇게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누군가의 귀에 또 가. 그래서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조심이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일회성 상담 대신 정기적으로 자주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시면 이게 대체가 됩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스폰서 내 상담해도 내 고민을 들어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얘기해? 이러면요, 내가 꽁해져요. 그냥 우리 스폰서는 블랙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블랙홀을 만나서 내가 속에 있는 거를 뭔가 털어내는구나. 모든 사람은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집집마다 가면 고민 없는 집이 없어요. 진짜 제가 아메이 지금 하면서요 하루에 3명 4명 많이 만날 때는 7명씩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만나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해지니까 그분이 속 얘기를 해주는데 어머 제가 그분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고민을 다 갖고 있어요. 절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내가 이게 창피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고민이 있구나. 근데 내 고민은 이거야. 그냥 그리고 스폰서를 믿고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 스폰서는요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파트너가 잘 되면 누가 좋아요? 첫 번째, 파트너 본인이 좋아요. 두 번째, 스폰서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파트너가 잘 돼야 스폰서가 잘 되는 게 저희 사업의 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파트너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트너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가 나보다 나이 어려. 근데 파트너가 경험이 나보다 많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파트너는 남자잖아요. 아니요. 파트너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스폰서입니다. 이렇게 내 스폰서는 스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시는 게 맞고요.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아주 개인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넋두리는 하시면 안 돼요. 고민은 얘기하지만 넋두리와 고민은 다른 거 아시죠? 예, 넋두리는 하시면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거 있어요. 막 예를 들어 막 우리 남편이 어제 안 들어왔어 이런 거 스폰서가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해결해. 우리 아들이 키가 막 그거는 키 성장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넋두리와 우리가 상담을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또 정신과 의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자영사업가로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스폰서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폰서가 됐는데 내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들을 때. 그래서 파트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스폰서는 단지 우리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우리 가이드가 뭔지 아시죠? 여행 가면 가이드 해주잖아요. 책도 보면 매뉴얼 책 있잖아요. 그거 다 가이드 책이잖아요. 네, 가이드예요. 그래서 왜 안 도와주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지는 거예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내 옆에 강력한 스폰서가 있다. 아주 객관적인 스폰서가 있다. 근데 말을 하면 잘 삐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스폰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주 그냥 지적을 잘 하십니다. 근데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남이면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가족이면 별로 안 위험해요. 왜냐하면 가족이면 가도 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 저희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항상 저희 남편이 그냥 제가 좀 나 막 안 돼 막 이러 난 차도 없고 다리도 아파 죽겠고 허리 아파 왜 이렇게 또 지목 무거워 막 이러면 저희 남편이 이래 야 차 없이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이 있거든 이래요. 그러면 진짜 막 화가 너무 나요. 아니 허리 좀 주물러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속에서 화가 나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해보면 맞아. 차 없이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 있지.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보단 그래도 하는 게 낫겠지 막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면 나 못하겠어 우리 스폰서 나 쳐다봐주지도 않고 못하겠어 안돼 미팅 가자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해. 못하겠어 막 이러면 우리 남편 그래요. 그래? 너 그러면 우리 트럭 하나 사갖고 떡볶이 장사하자 이래요. 또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왜 하필 떡볶이 장사냐고 이러면 야 너 큰 돈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또 가만히 또 들으면 맞아요 그 말이. 그러면 항상 우리 남편이 잘했던 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너는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냐 그리고 차 없이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이 있다. 트럭 사가지고 떡볶이 장사하자. 이 말을 그렇게 자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진짜 냉정하게 아메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되는 거 보여줘서 우리 남편하고 끝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진짜 나는 꼭 난 다이아몬드 돼서 난 제주도 가서 할 거야. 우리 남편하고 헤어질 거야. 막 이 생각으로 진짜 내가 그 말에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만 진짜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30억을 투자 안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들어요. 30억 투자 안 했는데 어떻게 투자한 것처럼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막 진짜 그게 좀 저한테는 오기가 저한테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이제 원동력이 된 거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또 이 오기를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가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면 진짜 나가면 끝이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인격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모든 면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협력관계임을 저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자전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자세는 처음에 잡아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 자전거 배워봤죠? 자전거 다 두발 자전거 할 때 분명히 옆에서 그러죠. 오빠가 막 태워줘. 저 오빠가 해줬거든요. 오빠가 딱 잡았는데 야 기영아 발을 굴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굴렸어. 근데 우리 오빠가 내가 막 겁나잖아요. 오빠 잡고 있지 이러면서 막 가요. 근데 소리가 점점 멀어져. 어디 갔지? 뒤로 확 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잡고 있어. 안 잡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제가 바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스폰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막 바퀴를 막 이렇게 발판을 굴리는 거죠. 그러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를 어느 때 이 사람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놓아줘야 되는지 알고 놓아주는 자세가 마음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가르치기죠. 다운의 자세는 처음에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내가 스스로
페달을 밟아서 균형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뒤에서 잡아서 밀어줘야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바퀴 있는, 옆에로 보조 바퀴 있는 자전거만 탈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두발 자전거 탔으면 나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꼭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즉 내가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에너지를 한번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사업은 통제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제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는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돈을 주는 거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서 산다? 그럼 우리 남편이 혹시나 무슨 일을 잃게 돼.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건 뭐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통제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사업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업의 결과는 수입이에요. 사업의 결과는 성장이고 사업의 결과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통제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를 올려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상담하지 않는 이유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을 때 상담을 안 하세요. 자, 이런 분들은 미팅이 한 번, 두 번 빠질 때 마이웨이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 미팅 이럴 때 빠져요. 이럴 때 빠져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이웨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상담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이 미루거나 액션을 안 할 때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미루거나 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지, 중요도가.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좀 믿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믿으려면 뭐부터 할까요? 미팅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저희는 믿음이 없고 타협을 할 때 꿈과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꿈이 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거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저희는 믿음이 없어지고 타협할 때가 와요. 그러면 정말 그 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내 미래가 연기처럼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무섭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EDC가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하면 저는 되게 그게 좀 이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내 생각만 해도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업라인과 같이 하는 시간과 사업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시스템에 밀착하고 있으면서 나보다 핀이 높은 사람. 자, 그리고 상담 시 주의할 점. 자, 이건 마지막 이제 자, 복제가 또 있구나. 저 빨리 갈게요. 자, 상담 시 주의할 점은, 자, 동급. 그러니까 스폰서가 같이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6% 됐어. 그럼 같이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 셋이 모여서 우리가 다수결로 한번 해봅시다.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크로스라인 절대 금지. 형제라인과 상담하시면 안 되고요. 경험에 의한 구체적 조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추측해서 얘기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12% 이상은 그저 칭찬과 격려만 하시지 마지막 화이팅만 하시면 돼요. 그냥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아마 경험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업라인한테 부탁을 하셔야 되고요. 자, 힘들다를 풀어주는 거 너무 이제 가치와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질책이나 질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해야 될 일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시면 파트너가 이제 주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상담을 핑계로 스폰서를 괴롭혀서도 안 되세요. 자, 이게 상담해야 되는 분과 상담 받는 분들 두 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재정 상황과 스폰서에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되세요. 그냥 옳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명분 아래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악의 상담이고요. 이 모든 매뉴얼을 어렵게 이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상대 기분이, 나도 기분 나쁘면 상대도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피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복제. 내가 곧 아메이 복제입니다. 자, 나 같은 사람이 100명이면 다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 100명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미팅부터 조인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시스템에 충실한 전달자가 되라. 복제의 시작은 누구부터? 나부터.
복제의 근원은 나다. 자, 복제의 정의는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자, 복제 사업, 아메 사업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복리예요, 복리. 복제를 3배가 하면 복리가 3배가 많아져요. 복제를 6명 하면요, 복리가 6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 사업이 되게 복리 수입이 아메가 갖고 있는 그 결과 수입이거든요. 복제의 정의에서도 이 발음 복제는 더 큰 복리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자, 3가지 자세가 견지가 있는데요. 배우려는 자세와 변화하려는 자세, 본보이는 자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르치는데 1시간 투자했다. 그런데 고치는 데는 2시간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가 100을 잘해도요. 파트너는 50만 따라해요. 근데 스폰서가 50 하잖아요. 파트너는 빵!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나 200을 한번 해볼 거야. 나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더해서 200까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파트너는 100을 따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200을 해서 처음 해는 행동도 이제 막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항상 하라. 다이아몬드에서의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이거, 그럼 나 다이아몬드 아닌데 어떻게 해? 그러면 혼자 운전하든, 혼자 뭘 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혼자 다이아몬드 생각하고 스피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누구입니다. 와! 제가 그거 정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막 화장실 가서 혼자 화장실 그려놓고, 안녕하세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안 됐을 때요. 에메랄드 때인데, 그 에메랄드 때 다이아몬드 너무 되고 싶잖아요. 다이아몬드 다 되고 싶죠. 다이아몬드 너무 되고 싶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너무 되고 싶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조금 점핑할 수 있는 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석 다이아몬드를 한번 외쳐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레스를 싹 입고 혼자 화장실 가서 안녕하세요. 수석 다이아몬드 김이요. 막 이러면서 혼자 막 하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내가 막 수석 다이아몬드 된 거 같고 막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조금 덜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되고 싶으면 두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으면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다이아몬드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위해서 내가 스피치를 하든 아니면 계속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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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스스로 믿어질 때까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 우리 뇌는 속는 데잖아요. 우리 뇌는 우리가 그거라고 믿는 순간 그거라고 스스로 인지한대잖아요. 자동차를 사려고 한번 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에 차를 배워가지고 i30라는 현대에서 나온 차가 있었어요. i30 아시죠? i3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 아메이가 ABO라 아니고 IBO라 그랬어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 그래갖고 IBO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차를 왜 i30 차를 샀냐면 차를 배웠는데 차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연수를 하는데 차가 딱 지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IBO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차가 어디에서 왔지? 저도 현대 마크인지 몰랐어요. 혼다인 줄 알았어요. 어머, 일본이 역시 선진국이야. 일본에서는 벌써 IBO 차를 만들었네. 역시 일본은 아메이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야. 우리나라가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차를 막 그 혼다에다 전화를 했어요. IBO 차가 있지요. 이랬더니 없대요.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봤어요. 연수하면서. 보니까 잘 보니까 그게 현대 마크더라고요. 현대 전화했더니 IBO 차가 아니라 i30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너무나 차를 원하니까 차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내 뇌를 속이는 거는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루건이 늘어나면서 내가 더 바빠지는 것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바쁘기는 하네요. 큰일 났네. 에너지를 복제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저도 FC 도전해야 되니까 옆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도 또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나야 되잖아. 그 바쁘지. 있는 사람 후원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바쁘지. FC가 아닌데 제가 아직 놀면 되겠어요? 노는 자세는 아주 좋은 자세가 아니죠. 열심히 하는 자세가 파트너가 봤을 때 우리 스폰서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김혜련 사장님이 자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명밖에 초대 못했는데 막 3명씩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가서 내가 더 초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더 초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래갖고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복제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룹이 커져도 시간적인 여유와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팀 안에, 팀의 시스템에 함께 의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100%, 200% 같이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효율적인 사업이고요. 자, 이 시대를 사는 나는 바로 행운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싱킹빅 그룹을 만난 게 정말 행운입니다. 자,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